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차단막을 치기 시작하는 TSMC 파운드리 2.0 선언의 함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최고 하두는 패키징입니다. 왜 3나노, 2나노도 아니고 패키징일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웨이퍼 공정의 분기점에 있는 3나노, 2나노는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간 그 파운드리 공정 역사는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에서 핀펫으로 넘어왔고 EUV를 통한 핀펫이 나왔고 이제는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뀐 게이트 올로 라운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소재 강원 트랜지스터 구조의 변형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 전환의 난이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3나노부터 게이트 올로 라운드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율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그 엑시노스 2500을 양산할 수 있느냐는 말까지 나오는 형편으로 앞으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일 것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TSMC는 3나노 고객을 그 싹쓸이하면서 올 2분기 3나노의 전체 매출 비중이 1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60% 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패키징을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웨이퍼 공정에 TSMC 독주 역량도 있습니다. 파운드리 전 공정에서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 팹리스가 가격 부담에 겁을 먹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칩 성능에만 그간 집중하다 보니 전력 소모도 너무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죠. 소위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 넣는 방법을 통한 컴퓨팅 성능 향상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또 다른 문제의식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칩 성능을 높이려면 칩을 어떻게 배치하고 쌓느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으로 칩 제작 방식의 초점이 옮겨지면서 이전에 방치되던 칩 패키징 영역에 더 많은 자원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AI 산업이 뜨면서 패키징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패키징 설비가 딸리는 상황까지 오면서 칩 수급에 탈이 나기도 했죠. 특히 삼성이 패키징 기술을 많이 추격해 오면서 이제는 실력이 딸리는 전공정보다 후공정부터 치고 올라가겠다는 전략마저 내놨습니다. 이른바 그 HBM과 후공정을 패키징을 먼저 제공하겠다는 턴키 수주, 원스톱 수주라는 용어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최근 그 웨이 저자 TSMC 회장이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파운드리 2.0이란 개념을 내놨습니다. 이 개념이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것은 본질적으로 없지만 패키징에 좀 더 치중했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웨이 저자의 파운드리 2.0의 핵심은 파운드리 산업의 정의를 패키징과 테스트, 마스크 제작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파운드리 시장이 주로 반도체 재료를 형성하는 전공정에 집중했다면 이제 AI 등장과 함께 첨단 패키징 등 후공정이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는 만큼 기존 순수 파운드리의 메모리를 제외한 IDM 종합 반도체 제조 부분과 후공정 OSAT 영역을 통합하는 개념을 들고 온 것입니다. 웨이 저자가 후공정에 방점을 찍은 파운드리 2.0을 갖고 온 이유는 그만큼 후공정 시장이 중요해졌고 돈이 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TSMC의 독주 양상이 강화되는 데 따른 시장의 견제 심리가 발동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기에 일종의 방어막을 치려는 의도도 배경도 깔렸다는 판단입니다. 파운드리 2.0을 적용해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다시 추산하면 기존의 60%가 넘는 TSMC 시장 점유율은 30% 아래 28%까지 떨어집니다. 전공정이란 선단 공정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TSMC의 지배력을 분산해서 칩 제조 분야에서 제기될 반독점 시비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후공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이쪽에 더 공을 들이겠다는 웨이 저자의 얌수겸장인 셈입니다. 실제 그 웨이 저자의 파운드리 2.0 개념을 적용하면 지난해 1150억 달러, 하나로 한 160조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로 추산됐던 파운드리 산업 규모는 2500억 달러, 약 347조 원 수준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런 만큼 웨이 저자는 대표적인 칩본,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 설비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이 칩본,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 기술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패키징 기술에 필요한 실리콘 인티포저만 해도
비싼 가격이 문제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잡한 공정으로 인한 제한적인 생산량으로 엔비디아 호퍼 같은 GPU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 이 문제점 병목으로 지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TSMC는 OSAT 업체에 외주를 맡기는 동시에 실리콘 간통 전극 TSV 공정과 실리콘 인터포저가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패키징 공정을 마련해서 생산 능력 제약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투자 비용과 R&D 비용 등을 감안해서 내년에 첨단 패키징에 최대 20%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대만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패키징 설비 부족 가능성 때문에 TSMC의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방식 외에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을 대안으로 찾고 있다는 외신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개발해서 삼성전자가 인수한 기술이 바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이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엔비디아가 강구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TSMC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사실 그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은 사각형 패널에서 패키징을 합니다. 패키징 할 수 있는 칩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 우수한 게 강점이죠. 물론 원형 웨이퍼상 칩을 사각형 패널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공정이 더 복잡하지만 칩 생산에 더 낫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삼성은 이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로 역전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삼성전기로부터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사업을 인수한 이후에 스마트워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AP에 상용화하고 있고 이를 그 AI 반도체로 확장해서 기회를 잡겠다는 게 삼성의 전략입니다. 특히 삼성은 기존의 그 iCube 기술을 이 iCube가 바로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입니다. 이 iCube 기술을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으로 확대한다는 보관을 밝혀왔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칩 산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으로서는 그간 이런 기술력을 제대로 활용해 볼 기회를 잡아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AI 칩 성장에 따른 패키징 설비 부족이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이쪽 부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엔비디아로서는 원가 절감이 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지나치게 비싼 GPU 가격은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HBM도 삼성의 제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가격을 낮추는 데 나은 것처럼 이 패키징 기술을 통해서도 원가를 줄일 수 있으면 엔비디아 입장으로서는 이 좋은 대안을 외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TSMC도 엔비디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 TSMC가 AI 칩 생산 효율을 높일 직사각형 기판 패키징 기술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최근에 니케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TSMC도 직사각형 기판의 경우에 면적이 더 넓어서 더 많은 칩을 배치할 수 있고 버려지는 웨이퍼상 가장자리 부분도 줄일 수 있어서 생산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AI 칩 생산 수요가 급증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생산량 따라잡기가 만만찮게 됩니다. GPU 칩 크기도 계속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인데요. TSMC는 현재 직사각형 기판 크기를 510mm 그리고 515mm로 해서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원형 웨이퍼보다 사용 가능한 면적이 3배 이상 넓은 구조입니다. 이런 변화는 공정 과정에서 큰 변화를 유인하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간 삼성은 전공정에 비해서 후공정 기술이 모자란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삼성의 후공정 기술도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진단이 유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삼성의 전공정 기술은 여전히 TSMC와의 격차가 현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후공정 기술의 차별화를 통해서 격차를 줄이는 것도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웨이저자 회장의 파운드리 2.0 개념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이래저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